지난해 발표된 34세 이하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13만 원, 그중 식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80만 원 선이었어요. 한 달을 30일로 잡고 1인 가구가 하루 2끼만 먹는다 치면 한 끼에 대략 13,000원 정도 쓰는 셈이죠. 물론 실제 식비가 그렇게 자로잰 듯 쪼개지진 않아요. 요즘 밖에서 약속 한 번 잡으면 몇만 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결국 몇 번의 외식 플렉스를 위해 평소에는 가성비 식단으로 잔액 사수 작전을 펼쳐야 하는 게 요즘 청춘들의 일상인데요. 이른바 선택적 플렉스죠. 이런 2030 세대 외식 플렉스 끝판왕이자 소비 양극화의 정점에 서 있는 문화가 있어요. MZ세대 소확행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오마카세입니다. 한 끼에 많게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살벌한 가격에도 청춘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면서 오마카세는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뜨거운 키워드로 자리 잡았어요. 그 화력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수강 신청 뺨치는 스시 오마카세 예약 전쟁 때문에 스강 신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요.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0.7초 만에 마감되는 신들린 피케팅 사례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최근 오마카세로 통하던 이 외식 플렉스의 풍경이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 상위권을 굳건히 지켜내던 일식 오마카세 카테고리가 순위권 밖으로 슬며시 밀려났고 치열했던 업장들의 예약도 슬슬 널널해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청춘들이 열광했던 플렉스 좌표가 그새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라도 한 걸까요? 오늘의 지식 343 오마카세의 눈물입니다. 오마카세는 가격대에 따라 엔트리, 미들, 하이엔드급으로 나뉩니다. 입문용이라는 엔트리급의 디너 가격이 인당 10만원 언더, 하이엔드급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서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청담동의 한 유명 하이엔드급 오마카세는 인당 가격이 무려 42만원에 달하기도 했죠.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에 이 오마카세 광풍이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건 2020년대 초반이었어요.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억눌린 보상심리가 일상 속 스몰 럭셔리라는 탈출구로 폭발한 게 시작이었죠. 여기에 쓸 땐 화끈하게 지르자라는 플렉스 문화와 소확행 트렌드까지 맞물리면서 오마카세는 외식업계의 초강력 흥행카드로 급부상했는데요. 실제로 2023년 한 조사에서 참여자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을 경험해봤다고 답했고요. 81.1%에 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방문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죠. 재밌는 건 주머니 사정이 좀 팍팍해도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이 정도 플렉스는 아깝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오마카세를 단순히 비싼 밥 한 끼 먹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 플랫폼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SNS 인증샷 문화도 오마카세 열풍에 제대로 불을 지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스시 한 점, 이서빌리티가 중요한 SNS 생태계에서 럭셔리 외식의 상징인 오마카세는 일상을 자랑할 치트키 그 자체였거든요. 그 신드롬의 실체는 샵 오마카세 해시태그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어요. 관련 게시물이 79만 건에 달하니까요. 당연히 이 달콤한 노다지를 업계가 그냥 두고 볼 리 없겠죠. 스시를 넘어 한우, 돼지고기, 치킨, 여기에 반려견을 위한 오마카세까지 온갖 변칙 매장들이 뇌절이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쏟아졌고요. 급기야 오마카세 단 4글자만 붙이면 별 이유 없이 가격이 치솟는 기적의 마케팅도 난무했죠. 그 중에는 내실 없이 그저 트렌드에만 편승한 알맹이 없는 매장들도 많았는데요. 가격에 못 미치는 서비스와 퀄리티에 실망한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마카세 열풍의 결정타를 날린 트리거가 있었으니 바로 팬데믹의 종말이었습니다. 반강제로 국내에 머물던 플렉스 소비의 축이 다시 해외로 빠르게 옮겨간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출국자 수는 무려 2,955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소확행의 왕좌로 군림하던 국내 오마카세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게다가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은 압도적 1위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 현지의 나라가 본토의 맛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으니 국내 오마카세 매장의 입지가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물가 상승률까지 선을 세게 넘고 있잖아요.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지표가 가리키는 숫자가 그래요. 올해 3월만 해도 2.2%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불과 2달 만에 3%대를 넘어서면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렸거든요. 쌀, 라면, 우유 같은 식료품은 물론이고 공과금의 교통비, 통신비까지 전방위적인 생활비 폭탄이 터진 거예요.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십수만 원을 태워야 하는 오마카세는 점점 더 부담스러운 소비로 자리 잡게 됐죠. 짜릿한 플렉스 뒤에 감당해야 할 영수증의 무게가 피부로 와닿아 버렸으니까요. 그 결과 우후죽순 생겨났던 오마카세 매장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2023년부터 오마카세 업장을 포함한 일식 음식점 중 폐업한 곳이 2,500여 곳에 달했을 정도죠. 같은 기간 문을 닫은 중식당이 1,800여 곳, 카페가 600여 곳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에요. 이뿐인가요? 2년간 예약 플랫폼 캐치 테이블에서 외식 카테고리 부동의 1위를 지켰던 스시 오마카세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2023년 정점을 찍었던 포털 사이트의 오마카세 검색량 역시 3년 만에
85%나 수직 하락했어요. 영원할 것 같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업계에 제대로 위험 신호가 켜진 거죠. 판도가 바뀌자 콧대 높던 일부 오마카세 업장들도 생존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어요. 각종 할인 이벤트는 기본이고요. 마진을 깎아서라도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 콜키지 프리카드를 꺼내든 것도 수두룩해요. 그렇다면 눈물 짓는 오마카세 대신 외식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저가 뷔페입니다.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성비 플렉스의 종결자로 변신한 브랜드들이기도 하죠. 일단 이 구역 대표 주자이자 요즘 폼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애슐리는 매장 수 변화가 드라마틱해요. 2014년 155개에 달하던 매장이 2022년 59개까지 쪼그라들면서 한물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불과 3년 만에 다시 115개로 늘어나면서 보란듯 다시 일어섰어요. 작년 한 해 애슐리를 찾은 사람만 2,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24%나 껑충 늘어났고요. 매출은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가뿐하게 갈아치웠죠. CJ 푸드빌의 빕스 역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 25곳으로 줄어들었던 매장이 야금야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35곳까지 불어났고요. 충성 고객의 척도인 멤버십 회원수 역시 전년보다 22% 증가하면서 탄탄한 로깅 효과를 증명해냈죠. 끝물이라 치부됐던 중저가 뷔페들의 화려한 부활. 사실 그 배경에는 역시 숨이 턱 막히는 외식비 부담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외식 물가가 25%나 치솟았거든요. 치킨 2만 원 시대에 서글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만 원에 훌쩍 다가섰고요. 여름 대표 음식인 냉면도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5년 사이 무려 40% 가까이 폭증해 12,000원을 훌쩍 넘겼죠. 심지어 냉면 한 그릇에 18,000원이라는 자비 없는 가격표를 내건 것도 존재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왜 중저가 뷔페 열풍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딱 오실 텐데요. 단품 한 끼 먹을 돈에 몇천 원만 얹으면 수십 가지 음식이 무제한으로 가성비가 넘치니까요. 실제로 애슐리 퀸즈의 평일 런치가 19,900원인데 이게 치킨 한 마리 가격보다 저렴하잖아요. 기존에 플렉스하던 하이엔드 오마카세 값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죠. 물론 이것도 저렴한 건 아니지만 예전엔 한 번의 큰 만족을 위해 오마카세를 선택했다면 지금 소비자들은 같은 돈으로 더 오래 만족할 수 있는 외식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 퀄리티에 대한 평판이 떡상하고 있는 것도 요즘 중저가 뷔페들이 날아다니는 비결 중 하나예요. 과거의 가성비 뷔페는 메뉴 가짓수만 많지 막상 젓가락 깔 데가 없다는 혹평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고급 식재료를 아낌없이 쓰는 건 기본이고요. 철마다 제철 요리 축제까지 대대적으로 열면서 양과 질을 둘 다 잡는 데 성공한 분위기예요. 게다가 이런 화려한 때깔의 음식 비주얼과 극찬 후기가 담긴 영상들이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을 타고 무섭게 바이럴되고 무제한 먹방에 매료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중저가 뷔페로 달려가면서 중저가 뷔페 열풍은 더더욱 뜨거워졌죠. 여기에 뷔페가 가진 절대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입맛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도 메뉴 선택으로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취향이 갈리는 입맛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서 단체 회식 장소로도 제격인데다 식단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뷔페는 의외로 환영받는 공간이죠. 어느 뷔페를 가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은 디폴트로 준비되어 있으니 내 식단에 방해되지 않는 메뉴들로만 쏙쏙 골라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래에는 이 잘나가는 뷔페들을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복합 쇼핑 시설에서 유독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요. 실제로 애슐리 퀸즈는 올해 5월 기준 신규 점포 6개를 모두 아울렛과 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고요. 지난해에도 새로 문을 연 12개 지점 중 무려 10군데가 복합 쇼핑 시설에 자리 잡았어요. 빕스 역시 현재 운영 중인 35개 매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군데가 쇼핑몰에 둥지를 틀었죠. 최소 1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뷔페 브랜드가 쇼핑몰에 줄줄이 입점한다? 이건 유통업계가 뷔페를 강력한 집객 보증 수표로 보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든 고객을 건물에 묶어두려 안달이 난 쇼핑몰 입장에서 한 번 들어오면 최소 1-2시간은 꼼짝없이 머물러주는 뷔페만큼 든든한 콘텐츠가 또 없는 거죠. 뷔페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게 쇼핑몰들이 알아서 끌어모아주는 유동인구를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고 주차장이나 휴게실 같은 편의시설까지 얹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뷔페의 막강한 상품력과 유통 공룡들의 인프라가 만난 이 전략적 동맹이 뷔페 시장의 영토를 더 크게 넓혀주는 또 하나의 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성비, 퀄리티, 편의성까지 완전체로 진화하고 있는 중저가 뷔페 브랜드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실속 있는 외식의 영역을 넘어 가성비 집밥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중이에요. 아무리 국내 외식 플렉스의 좌표가 오마카세에서 중저가 뷔페로 옮겨왔다지만 요즘 같은 불황엔 외식 횟수 자체를 줄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외식에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도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죠. 홈파인 다이닝 열풍을 타고 장어, 한우, 소갈비 같은 고급 식재료들이 간편식 시장에 속속 등판했고요.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이나 웨이팅 맛집의 메뉴를 우리 집 식탁에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간편식들도 즐비해졌어요. 바로 이 간편식 시장의 중저가 뷔페 브랜드들이 야심차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주자는 이랜드 이츠의 델리 바이 애슐리예요. 애슐리 퀸즈에서 먹던 요리를 킴스 클럽에서 가볍게 줍줍할 수 있게 만든 델리 매장인데요. 주요 상품들을 1, 2인분씩 소포장해서 한 팩당 단돈 3,990원에 팔고 있어 굳이 뷔페에 가서 2만 원 돈을 내지 않아도 집에서 가성비 좋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죠. 소비자들의 반응도 꽤나 뜨겁습니다. 2024년 론칭 이후 누적 판매량이 1,700만 개를 넘어섰고 올해 3, 4, 5월에는 월간 100만 돌파의 축포를 쭉쭉 쏘아 올렸어요. 덕분에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죠. 빕스 역시 이 흐름에서 빠질 리 없습니다. 시그니처 메뉴 바비큐 폭립은 물론 샐러드바 인기 메뉴인 퀘사디아 2종까지 냉동 제품으로 선보이며 간편식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매장에서 조리해 내놓던 맛을 유통과 냉동 과정에서 그대로 지켜내야 한다는 숙제는 꽤나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매장과 집밥을 모두 잡기 위한 뷔페 업계의 노력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걸로 보여요. 뼈아픈 암흑기를 통과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만큼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마카세 시대도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특별한 미식 경험으로 우리의 소중한 날을 채워주었던 오마카세가 어떤 반전 카드를 찾아내 다시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게 될지 모르니까요. 확실한 건 외식업계의 흥망성쇠는 결국 소비자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인데요. 한때는 특별한 경험이 최고의 사치였다면 지금은 확실한 만족감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됐죠. 시대가 또 바뀐다면 외식 시장의 승자 역시 다시 달라질 겁니다. 럭셔리한 경험에서 합리적인 풍요로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지금, 진화한 외식 트렌드의 다음 승자는 또 어떤 가치로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될까요?